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9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그래밍 1의 10장에서 가로병합인 머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머지에 대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의 서도 가로병합 머지를 할 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 머지라고 하면은 이제 가로병합을 의미하는데요. 가로병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예를 들어서 공통변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공통변수의 또 이름이 같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만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로병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9.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머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이제 머지에 대해서 다시 또 조금 음,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먼저는 이제 다시 앞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동안은 항상 이 두 개의 데이터 A와 그 B라는 두 개의 데이터를 합쳐서 C를 만드는 게 바로 PROG 1권의 10장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이제는 A와 B와 C를 가지고 가로병합을 해서 D로 만드는 이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심지어 이 세 개의 공통 변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뤄볼 거고요. 그다음에 서로 또 공통 변수 이름이 다를 때는 올바른 가로병합을 얻기 위해서 변수명을 변경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변수명을 변경을 해서 변수명을 같게 만들 건지도 다뤄볼 것입니다. 예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통 변수를 기반으로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는 관측지들을 하나의 새로운 관측지로 만드는 것을 머지라고 한다.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 그냥 어떤 하나의 어, 조인 키 변수를 가지고 이 공통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로로 붙이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저는 가로병합이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하는데 저희가 이제 셋 문을 통해서 세로로 합친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합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세로병합이라고 하고 그 반대가 바로 머지의 가로병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머지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 그 올바른 것을 정하라고 하는데 음, 머지는 이제 퍼머넌트 데이터 세트, 영구 데이터 셋만 참조한다? 아니죠. 임시 데이터도 참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데이터셋에만 존재하는 변수를 바이 변수로 둬야 된다라는 건데, 데이터셋들 중 오직 하나의 데이터셋에만 있는 변수를 가지고 바이 변수에 사용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둘이 공통으로 존재하는 변수를 바이 자리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리고 두 개의 데이터셋만 머지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3개, 4개, 5개도 할 수 있습니다. 공통 변수만 존재한다면요. 그 다음에 머지를 할 때 바이를 사용하려면 참조하는 데이터셋이 바이 이하의 변수로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지난 장에 트랜스포즈를 할 때도 그 바이가 등장했었죠. 트랜스포즈 할 때 바이가 데이터 셋문에 스텝문에 등장을 하면 그 인풋 데이터 셋은 바이의 이하의 변수에 대해서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지를 하려면 바로 딱 머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전에 정렬이 안 돼 있다면 정렬 과정부터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라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먼저 정렬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셋 머지 바이 커스터머 아이디라는 걸 공통 변수로 해서 머지를 해봤는데 그 결과에 대한 로그 창을 확인해 보니까 A 테이블은 77개고 B 테이블은 148개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합치니까 188개가 됐어요. 단순히 77 더하기 148에 188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교집합이 있는 행도 있고 이게 77개고 148개라서 교집합이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전체가 188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있는 만큼 개수가 증가하진 않고요. 교집합이 서로 없는,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밑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풋 데이터들 중 어느 하나보다도 아웃풋 데이터가 항상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 이제 가로병합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 교집합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합보다는 작지만 각각보다는 크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리뷰를 하자면 그 어쨌든 A 테이블과 B 테이블을 합쳐서 가로병합을 하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이 C 테이블의 행은 A와 B로 이루어져 있겠죠. 또는 A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B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음영이 칠해진 텍스트는 이런 텍스트들은 제 양 데이터셋에서 자료들을 공원하여 생성된 관측치이고 즉 다시 말해서 두 테이블에서 공통 변수에 대하여 교집합이 존재했던 행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간단한 머지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이런 이제 이 행이 있는데 이게 과연 A 테이블에서 나왔는지 B 테이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A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수도 있고 B로만 이루어진 행일 수도 있고 A와 어, B에서 발생한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그 어느 테이블에서 공헌을 한 건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임시 변수 in을 사용해서 그 in으로 이제 A 테이블에서 생성된 것은 커스트라고 표현하고 또 B 테이블에서 또 기여된 것을 오더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둘 다에서 공헌된 경우를 if절로 조건을 달아주면은 바로 이제 둘 다 교집합된 둘이가 동시에 A와 B 동시에 존재하는 행들만 솎아서 추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A와 B 둘 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A와 B, A에만 존재하거나 또는 B 테이블에만 존재하는 경우는 머지 매칭이 안 됐겠죠. 왜냐면 교집합이 없으니까. 즉 달리 말해 비매칭 데이터만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if절에다가 그 어, 잠시만요. 이거는 네, 잠시만요. 이거는 논매칭.
여기도 보시면 프로덕트에 A123이 코스트에는 없죠. 그래서 얘가 나오고 어, 또 코스트에 C789는 또 이제 없습니다. A에는 프로덕트에는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를 이제 하려면 음, 다음과 같이 프로덕트에도 없어야 되고 그 잠시만요. 네, 프로덕트에서 없거나 이게 제가 잘못 들었는데 이게 OR입니다. OR. 네, 코스트에도 없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을 어, 뽑아 추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으면 A 교집합 B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는 매칭이죠. 이게 비매칭 영역이죠. 비매칭 영역을 가려면 그 A가 0이거나 B가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OR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랑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put 옵션, drop, keep 옵션, first, last 옵션, 그 다음에 sum statement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명령문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아웃풋 명령문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라는 것이 어쨌든 매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 A 테이블에만 존재하거나 또는 그것이 아닌 거거나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된 자료만 저장하거나 또 매칭이 안 된 자료는 또 다른 데이터셋에 저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예시에서는 그 아웃풋 명령문을 사용해서 주문을 한 고객과 아닌 고객을 서로 다른 데이터셋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오더에서 공언된 것들은 바로 주문을 한 고객들이겠죠. 그래서 오더스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노 오더스에 저장을 함으로써 주문 고객과 비주문 고객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셋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주문 고객과 주문하지 않은 고객. 이렇게 나눌 때 모든 변수를 다 이렇게 저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 변수만 저장을 할 건데 그럴 때에는 keep 또는 drop을 사용해서 변수를 이제 선택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keep 문을 가지고 예시에서는 변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고객과 비주문 고객은 서로 다른 변수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가지 임시 변수는 무엇입니까? 바이 스테이트먼트에 의해서 생성하는 두 가지 임시 변수는 무엇입니까? 이 바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고객별로 이 바이 이하 변수 별로 데이터셋을 재구성할 때 쓰이는 거거든요. 저희 지난 시간에 트랜스포즈 때도 배웠었던 바이는 참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어쨌든 그룹별로 뭐뭐별로 볼 때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first 점과 last 점이 자동으로 임시 변수로 생성됩니다. first 점은 이제 첫 시작하는 어 새롭게 첫 시작하는 또는 등장하는 바이 이하 변수. 마지막으로 last 점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바이 이하 변수 이렇게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그 first점과 last점은 sum 명령문과 함께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얘가 10, 10, 10이고 B라는 사람이 20, 20 이렇게 있으면 그룹별로 이렇게 더하고 싶고 이렇게 더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룹별로 그룹 합을 낼 때. 그럴 때 A가 처음 등장하고 그 A가 또 마지막에 등장하는 부분들을 다 표시를 해서 B가 처음 등장하고 B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표시를 해서 그 처음부터 끝, 처음부터 마지막 이렇게 더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해주기 위해서 first점과 last점이 사용이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서머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를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B 주문 고객은 이름과 그냥 생년월일만 뽑아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문 고객은 이름과 상품명과 수량과 토탈 그 금액까지 이 두 개를 곱한 거겠죠. 그리고 서머리한 요약한 주문 데이터셋에서 사람별로 주문 건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페셜 케이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이상의 데이터셋을 결합할 때 공통 변수가 결여된 상황에서 어떻게 머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요. 변수 이름이 같아야지 머지가 된다고 했는데 변수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고객 데이터가 있고요.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량에 대한 주문 정보가 있고요. 수량과 금액.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품에 대한 또 내용이 있죠. 상품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이제 이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는 공통 변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커스터머 아이디와 여기에 커스터머 아이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커스터머 아이디가 없고요. 여기는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고 여기도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테이블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테이블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인데 다만 이 데이터 셋들은 공통 변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they cannot be combined 합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데이터 셋 스텝을 가지고는 음, 존, 합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연쇄적으로 머지를 두 번 사용해서 세 개를 하나로 병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커스터머와 오더 팩트를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로 합치고 그 다음에 그 합쳐진 것들을 가지고 프로덕트 팀과 프로덕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합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커스터머와 오더 팩트를 합치는데 커스터머 아이디로 합치는 거죠. 먼저 솔트를 해야 됩니다. 정렬을 하고 커스터머 아이디로 대해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머지를 가지고 합칩니다. 기준은 커스텀 아이디를 기준으로. 그래서 둘 다 존재하는 그 두 테이블에서 모두 존재하는 것들만 가져올 것이고요. 킵을 통해서 변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쳐졌어요. 합쳐져서 커스트 오더를 만들었습니다. 커스트 오더를 만들었는데
커스트 오드를 다시 프로덕트 아이디로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하고 다음 이제 프로덕트 팀과 결합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머지를 통해서 커스트 오더와 프로덕트 팀을 이제 합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기준은 프로덕트 아이디가 될 것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테이블에 모두 존재하는 교집합만 가져올 것이고요. 이제 킵을 통해서 변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서플라이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그 서플라이어 컨트리와 서플라이어 아이디를 하나로 합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백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연속되게 실습을 해보는 건데요. 음, 먼저 다시 복기를 하자면, 오돌 팩트를 이제 정렬을 합니다. 이제 오리온 라이브러리에 있는 오돌 팩트를 이제 정렬을 할 때 원본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임시 라이브러리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어요. 오돌 팩트라는 같은 이름이긴 하지만 라이브러리 자체가 달라지죠. 그때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데 2007년에 발생한 그 주문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렬을 하면서 행 서브셋까지 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임시 라이브러리에 있는 오돌 팩트와 오리온 라이브러리에 있는 커스터머의 데이터를 서로 합치는데 커스터머 아이디를 기준으로 합쳤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모두 존재하는 교집합을 가져온 것이고 변수는 다음과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스트 오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커스트 오드를 만들면 그것은 다시 프로덕트 팀과 가로 병합을 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솔트를 통해서 프로덕트 아이디를 정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렬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커스트 오더와 프로덕트 팀을 머지를 할 때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머지 가로 병합을 할 것이고요. 그 두 테이블 모두 존재하는 교집합만 가져올 것이고요.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해서 최종적으로 커스트 오드 프로덕트를 라는 데이터셋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커스트 오드 프로덕트를 프락 프린트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고요. 결과창에다 보여줄 것이고 그때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OBS를 통해서 15개의 관측치만 첫 상단에 15개의 관측치만 보여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모든 변수를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돈된 사용자가 보고 싶은 순서와 변수에 대해서만 입하라는 명령문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3개 이상의 데이터셋을 가로병합, 머지를 하는 데 있어서 셋 다 공통 변수가 없을 때 어떻게 그 가로병합을 해야 하냐라고 하면은 공통 변수가 있는 테이블끼리 먼저 가로병합을 하고 그 결과를 또 나머지 데이터셋과 새롭게 공통 변수를 통해서 또 병합을 하게 됨으로써 연쇄적으로 가로병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3개의 데이터셋을 공통 변수가 없는 3개의 데이터셋을 병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통 변수, 각 테이블에 있는 공통 변수는 서로 이름이 같아야 되는데 이름이 같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냐,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름이 다르면 이름 같게 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같게 하느냐는 이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rename이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시나리오가 하나 주어지는데 어떤 이제 오리온 스타에서는 그 특정 수량 이상을 주문해준 고객들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양말을 이제 10켤레 이상 산 사람들에게는 사은품을 증정하고 그다음에 신발을 2켤레 이상 구매한 사람에게 또 사은품을 증정하고
이런 식으로 그 고객들이 주문한 수량이 있을 것이고, 고객이 있고, 그다음에 주문 수량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은품 증정할 할 기준 수량이 있을 텐데, 이 수량이 더 크면 사은품을 증정할 것이고요. 더 작으면 사은품을 증정 안 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너 누가 사은품 증정 대상이고 누가 사은품 지급하지 않는 대상인지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은품의 종류고요. 그 기준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드백은 하나 이상 구매하면 사은품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B592를 하나 이상 주문하면은 토드백을 줄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ES4742를 두 개 이상 구매하면은 트래블 머그를 여행용 머그컵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너스 기프트라는 그 파일은 엑셀에 담겨 있는데요. 저희가 1권에서도 배웠듯이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직접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직접 불러올 때 헛다운표를 쌓고 끝에다가 n을 붙여주는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변수명은 달라요. 이제 보너스 기프트 엑셀에는 SUPPID라고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상품명이. 그다음에 커스트 오더 프로덕트는 서플라이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성격의 변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상품 코드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름이 같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서로 다른 상태죠. 그래서 얘를 서플라이어로 변경을 할 것이고, 그런데 또 여기는 이름이 같아요. 같은데 이 이름이 같으면 안 되고, 서로 이름은 같지만 성격이 또 이번엔 다릅니다. 왜냐면 얘는 주문 수량이고요. 얘는 최소 주문 수량, 즉 그 기준 수량이죠. 사은품 할 여부를 결정하는 지급 수량이, 최소 주문 수량, 기준 수량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름은 같지만 그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두 개를 대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더 큰지. 그러려면은 이름이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미니멈이라고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엑셀에 접근을 해서 첫 번째, 그다음에 불러옵니다. 구체적인 워크시트를 명시를 하고요. 항상 이렇게 불러올 때는 엑셀에는 임시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사용하고 나면은 그 엑셀 접근을 또 클리어로 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리네임 옵션을 통해서 머지에서 인풋 데이터를 명시하는 그 자리에다가 리네임을 표시해서 그 서플라이 아이디를 서플라이어로, 퀀티티를 미니멈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퀀티티가 미니멈보다 큰 경우만 이제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커스트 오더 프로덕트와 서플라이어 기프트, 보너스 기프트 테이블 모두에 포함되는 교집합만 가져오겠다라는 조건문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퀀티티는 커스트 오더 프로덕트에서 가져온 퀀티티고요. 요 미니멈은 실제로는 퀀티티였는데 리네임을 해서 서플라이어 미니멈으로 개명을 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한 if절에서 대소 비교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A 테이블을 C라고 치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B 테이블을 S라고 치환을 해서 그 둘 다 존재하는 테이블만 관측치만 가져오게
오도록 했습니다. in 옵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148명 중에 그 52관측지만 사은품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이름별로 정렬을 해서 프린트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객별로 어떤 사은품을 받을 것인지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습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2-9에 보면은 웹 프로덕츠라는 회사는 인터넷 판매 물품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덕트 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웹 오더즈는 하루 동안에 인터넷 매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로덕트 아이디와 퀀티티와 커스텀을 가지고 있는데 딱 보면 지금 둘이 공통 변수가 보이고 있죠. 이렇게 공통 변수가 보이고 있고 두 데이터셋은 프로덕트 아이디로 각각 이미 정렬이 되어 있대요. 네. 그랬을 때, 세 개의 데이터셋을 생성한다. 첫 번째 revenue라고 하면은 이제 이익인데, 매출인데, 이게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와 프라이스, 퀀티티, 프로덕트 네임, 커스터머랑 revenue 변수를 가지고 revenue는 프라이스와 퀀티티를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not sold는 판매되지 않은 제품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음과 같은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invalid 코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 정보는 있지만 웹 프로덕트에는 제품이 없는 정보만 가져옴으로써 다음과 같은 변수만 선택을 할 것입니다. 적절한 제목을 부여하여 세 개의 데이터셋을 출력해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각각의 변수들이 이제 이 각각의 변수들이 모두 이 두 테이블에 걸쳐서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두 개의 그 테이블을 머지 하는 겁니다. 합치는 겁니다. 가로병합. 합치고 나서 이 세 개의 데이터셋으로 분화를 분리해서 저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코드를 한번 보면은 자, 먼저는 이제 not sold와 invalid 코드를 먼저는 이제 웹 오더즈에서 웹 프로덕트를 가로 병합을 하는데 공통 변수가 프로덕트 아이디죠. 네, 프로덕트 아이디고 웹 오더즈를 ORD라고 지원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웹 프로덕트를 PROD라고 지원을 해볼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푸절을 통해서 둘이가 교집합이 바로 매출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실제 웹 인터넷 판매 기록에도 있고 그다음에 상품 기록도 있는 이것들이 바로 이제 매출 레브뉴를 계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가 모두 존재하는 곳에서 프라이스와 퀀티티를 곱해서 레브뉴를 만들고 그것을 아웃풋 레브뉴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어, 주문 내역에는 없고 프로덕트 아이디에만 프로덕트 정보에만 있는 것을 팔리지 않은 정보라고 데이터셋에다 저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품 목록에는 있는데 오더 정보에는 없으면 당연히 팔리지 않는, 그러니까 재고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판매 정보에는 있는데 그 상품 정보에는 없는 경우는 이제 상품 코드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invalid 코드 데이터셋에다가 저장을 해주게 되면서 또 각각의 데이터셋에다가는 킵을 통해서 변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쭉 프린트를 해서 결과창을 만들면 되는데 실제로 실행을 할 때는 라이브러리를 최초로 먼저 잡아줘야겠죠.
라이브러리를 잡아주고요. 블록 잡고 실행. 할당이 되었죠. 데이터셋을 먼저 생성해 줍니다. 그 revenue, not sold, invalid 코드 모두 생성이 됐고요. 이것을 각각의 제목을 달아서 실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교집합인 것들은 revenue에다가 저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판매대지 재고가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 보여지고 코드가 잘못됐는지 어쨌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판매는 있는데 기록에는 있는데 이제 물품 정보에는 없는 경우가 이렇게 인밸리드 코드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벨 1은 이제 해결이 됐고요. 레벨 2는 한번 각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장도 간단하게 끝나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리뷰만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리뷰. 기본적으로 매치 머징은 그 매치와 논매치를 모두 결과 데이터에 표출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매치 머징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 매칭된 관측치도 나오고 비매칭된 관측치도 나오냐 이 말인데 이게 이제 참 거짓인데 참 거짓인지 묻고 있는데 참이죠.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매치 머징을 하게 되면은 어, 매칭된 것과 매칭 안 된 게 다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if절을 통해서 매칭된 것만 보여줘 또는 비매칭된 것만 보여줘라고 조건을 달게 되면은 그렇게 그 조건에 맞는 이제 데이터셋으로 저장이 되기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조건을 쓰지 않으면은 모두가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징을 머지를 할 때 이제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리네임 옵션을 통해서 이름을 같게 만들어 줘야겠죠. 네, 그다음에 어, 세 개의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셋을 그 하나의 데이터 스텝으로 머지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면 모든 데이터셋에 공통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셋은 그 바이이하의 변수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데이터가 있고 얘를 가로 병합해서 D로 만들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i라는 변수가 있어야 되고 b에도 i라는 변수가 있어야 되고 c도 i라는 변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공통 변수입니다. 그리고 어, 이 얘도 이제 i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정렬, 여기도 정렬, 얘도 i라는 변수로 정렬이 돼 있어야 가로 병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또 9장 바로 봤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